안녕하세요. 오늘 임상 단계에 있는 한 바이오 기업 에이벨 바이오의 흥미로운 재무 상황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보면 볼수록 좀 이상하거든요. 매출은 막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왜 손실은 계속되는 걸까요? 이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퍼즐입니다. 상식적으로 매출이 3배, 그러니까 200% 넘게 뛰었으면 이익이 나야 정상 아닌가요? 그런데 왜 이 회사는 여전히 수십억 원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? 자,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, 긍정적인 신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에이벨 바이오의 재무제표에서 대체 어떤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죠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작년 대비 매출이 무려 226%나 급증했습니다. 이 엄청난 성장은 전부 기술 이전 계약, 그에 따른 마일스톤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. 단발성 계약이긴 하지만 이게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회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,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1244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바이오 기업에게 현금은요,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게 하는 생명줄이자 가장 중요한 실탄, 일종의 전쟁 자금 같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 1244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. 회사가 가진 모든 빚 430억 원을 지금 당장 다 갚아버려도 800억 원이 넘게 남습니다. 이걸 업계에서는 순현금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건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요. 숫자가 딱 증명해 줍니다. 순부채 비율이라는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 69%가 나오거든요.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쉽게 말해 빚보다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.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좋은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매출이 급증하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졌겠죠? 400억 원이 넘던 영업 손실이 100억 원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. 와, 여기까지 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잖아요.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.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실적 뒤에 가려져 있던 어마어마한 비용 구조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화면이 이 회사가 처한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. 왼쪽에 793억 원. 이건 한 번에 크게 들어온 일회성 수입이에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722억 원. 이건 계속해서 나가는 연구개발 비용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힘들게 벌어온 돈 대부분이 곧바로 R&D 비용으로 사라지는 구조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회계장부상에 찍힌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회사의 핵심 활동에서는 현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76억 원, 즉 마이너스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. 이 회사가 창사 이래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손실액, 즉 결손금이 무려 4천억 원이 넘습니다. 한 해 반짝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죠. 지속 가능한 흑자 구조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아니, 그럼 왜 이렇게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걸까요? 이 도넛 차트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매출의 100%, 단 1%의 예외도 없이 전부 예측하기 어려운 일회성 마일스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전혀 없다는 것,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확인했으니 이제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. 앞으로 이 회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콕 집어서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 체크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체크포인트, 바로 강점입니다. 앞서 보셨듯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한 이 튼튼한 재무 구조가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이자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강점 바로 뒤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따라 붙습니다. 수입 전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계약에만 달려있다는 점.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바로 이 회사를 둘러싼 핵심 이야기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한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. 기존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던 파트너사들의 임상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마일스톤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말이죠. 가장 큰 위험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
최근 매출의 92%, 거의 전부가 단 하나의 파트너에게서 나왔습니다.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 그 파트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쪽에서 개발을 중단하기라도 하면 회사의 수입이 순식간에 끊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리스크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죠.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숫자들을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해 갔습니다. 첫째, 회사의 생명줄인 현금이 얼마나 유지되는지. 둘째, 실제 현금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는지. 그리고 가장 큰 지출인 R&D 비용과 곧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. 바로 이 네 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. 핵심 리스크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딱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당장 내년 10월에 갚아야 하는 430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것. 둘째, 단 하나의 파트너에게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. 그리고 셋째,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구개발 비용을 과연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. 결국 ABL 바이오의 현재 상황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재무 상태는 아주 튼튼하지만 내일의 운명은 전적으로 즉 파트너사의 성공에 달려있다. 이 양면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,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지금 쌓아놓은 이 막대한 현금이라는 완충제가 다 떨어지기 전에 과연 회사의 숨통을 틔워줄 다음 마일스톤 계약 소식이 제때 도착할 것인가?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